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엔조 페르나데스의 이적설입니다. 이거는 해외 편이죠. 네. 일단은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국내 축구 선수보다 해외 축구 선수 얘기하기가 편합니다. 사실 그렇죠. 뭐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해축이 더 재밌어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은 되게 스펙타클하더라고. 이 친구는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. 일단은 뭐 디마르지오에 따르면 네. 뭐 엔조 페르나데스가 첼시 이적에 가까워졌다라는 네. 얘기가 듣고 무려 금액이 이게 맞습니까? 1,730억? 조금 믿기지가 않습니다. 이거 너무 비싸다. 너무 비싸요. 저희가 생각했을 때 1,000억, 1,500억, 특히 1,500억 뭐 시세가 좀 있으니까 네. 저희가 생각했을 땐 1,500억을 넘는 선수는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. 음바페가 그 정도 그 정도 했다? 이거 더 높겠지만 네. 이 1,500억을 넘는 선수는 거의 없다 봐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디마르지오가 어쨌든 이탈리아 최고 공신력 수준이고. 근데 이거 뭐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계속 맞아요. 이야기 보면은 일단 공식적으로 오퍼가 들어갔고 이적도 어느 정도 거의 막바지 단계로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금액은 조금 저는 비싸다. 확실히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있다. 아마 바이아웃을 뛰어넘는 금액인가 아니면 바이아웃인지. 바이아웃이 120m인데 네. 근데 거기서 7m 정도 더 추가를 한 금액이니까. 벤피카가 만판다. 뭐 그리고 거상의 느낌이 있으니까 하는데 뭐 첼시가 계속 또 썼어요 사실. 그래서 뭐 첼시가 계속 산다고 하는데 약간 첼시의 그 상황도 조금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첼시가 지금 리그 10인가 그렇거든요. 테이블 보면은. 근데 첼시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보일리 구단주가 구단을 인수하고 되게 돈을 많이 풀고 감독까지 경쟁했는데 여기서 챔스권은커녕 유로파도 못 가게 생겼으니까 지금. 그러니까요. 이런 상황에서 미드필더진이 급하니까 조금 급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첼시 하면 사실 최전방 공격수거든요. 그럼 언제나 최전방 공격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만족스러운 편은 아닐 거. 어쨌든 뭐 엔조도 좋은 선수니까. 네, 엔조가 좀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바로 엔조가 훈련 불참을 했죠. 이건 사실 훈련 불참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죠. 많죠. 사실 훈련 불참은 되게 많아요. 왜냐면 이번 시즌 저번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토트넘 해리 케인도 맨시티 가려고 했지만 재계약을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고. 사실 대표적으로 이걸 해서 성공했던 게 모드리치거든요. 유명하죠. 유명해요. 모드리치가 원래 처음에 첼시 갈라 했다가 한번 빠꾸 먹고 그 다음에 다음 시즌에 사과하고 다음 시즌에 레알 갈 때도 그때도 불참하고. 이때가 아마 모드리치가 이때 레비가 같은 리그에 있는 팀은 못 간다 라는 얘기를 했고 확실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나갈 거면 해외로 가라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호날두도 사실 최근에 따님 핑계를 대시긴 했지만 프리시즌에 불참을 했었고 그리고 베일도 레알 갈 때 좀 자금이 있었고 그리고 메시도 옛날에 이적 요청 한번 했었잖아요. 구단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때도 훈련 불참했었고. 그때 인터뷰도 했잖아요. 결국 잔류를 했지만 사실 이게 되게 흔한 일인데 조금 특이한 점은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. 아르헨티나로 갔대요. 새해를 보내러. 뭐 이게 말이 됩니까? 아니 뭐 공식적인 휴가도 아니고. 이거는 조금 불참을 하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고국으로 런을 해버리는 거는 사실 유럽이랑 남미가 뭐 아무리 가까워도 그래도 5시간 7-8시간 걸리지 않을까요? 바다를 한번 건너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죠 사실. 가까운 건 아니에요. 그냥 유럽 사이로 간다 이러면 좀 말이 다른데. 그러니까 어쨌든 뭐 훈련 불참을 하면서 프로의식에 대한 결여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엔조가 그 이제 뭐 첼시가 뭐 바이아웃을 넘게 지른다 해도 1,730억은 그거는 너무 비싸거든요. 너무 비싸요. 네이마르가 한 얼마였죠? 네이마르가 역대 1인데 3천억?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. 근데 솔직히 엔조의 포텐이 네이마르급이냐? 그건 솔직히 아니고. 그리고 약간 좀 비슷한 사례로 봐야 되는 게 포그바라고 해야 될까요? 포그바가 이제 월드컵 때 조금 빵 뜨고 유벤투스에서 근데 유벤투스에서 또 2년 뛰다가 맨유로 넘어왔거든요. 그때 넘어왔을 때 제가 알기로 9,500만 유로인가? 그러니까 1,000억 넘겼죠. 1,500억, 1,600억 이 사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포그바가 유베 때 잘했어요. 그때 잘했어요. 왜냐면
유배에서 증명을 하고 넘어온 어.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정료에 대한 그 자본이 많이 없었는데 엔조 같은 경우는 사실 벤피카로 온 지 지금 이제 겨우 반 시즌 지났습니다.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사실 포그바요 1,500억 그러니까 1,000억이 넘는 금액 이거 말 많았어요. 말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이제는 포그바가 근데 유배에서 보여주기라도 한 게 있잖아요. 네. 월드컵에서 보여준 것도 있고. 네. 이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. 음. 그리고 요즘 시세가 그랬으니까 네. 뭐 옛날 시세는 되게 비쌌다 생각하지만 요즘 시세는 이 정도 많이 찍히니까 근데 1,700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왜냐면 엔조가 뭐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너무 이제 벤피카를 넘어온지도 별로 오래 되진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이 정도의 금액이 맞나? 물론 월드컵 스타긴 하지만 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드컵 스타 중에 이런 위험한 픽들이 있거든요. 그쵸. 엔조가 뭐 이런 픽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세게 지른 것 같아요. 사실 첼시가. 이렇게까지 일찍 떠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네. 첼시가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. 네. 만약에 적정한 이정료를 책정하신다면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나요? 700억. 1,000억을 빼고 1,000억을 빼야 돼. 저도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. 700억, 왜냐면 800억 그 정도. 선수들의 그 몸값이 너무 올라갔어. 그러니까 너무 저는 올라갔어요. 사실 700억을 얘기하고도 비싼데 사실 벤픽하면 1,000억은 넘겨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.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대요. 뭐 그 엔조가 벤픽하에 되게 싸게 왔죠. 10m였습니다. 한 140억? 네, 뭐그 정도에 왔죠. 200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왔는데. 네. 근데 이걸 또 팔면 6개월 만에 이제 120M을 네. 버는 거니까 벤피카 입장에서는 뭐 진짜 장사의 수완이 미쳤다. 네, 미쳤다. K리그가 지향해야 되나? 선수 파는 걸? 이게 아마 근데 K리그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게 그 리버플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리그죠. 그 흰색 구단에 그 빨간색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그 구단. 그래서 30%를 줘야 된대요. 이거는 되게 FM에서 사실 많이 보는 그런 그런 조항인데 아마 황희찬 선수도 이게 좀 있었을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포항 맞아요. 시절 이적할 때마다 포항한테 이정료가 몇 번씩 가요. 포항 입장에서는 황희찬이 전이맨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하겠네요. 어쨌든 뭐 30% 정도 떼어가면 어우 야 많이 떼간다. 근데 이 정도면 뭐 선수를 10m보다 더 떼가는 그러니까 판 금액보다 더 주는 거니까. 지금 상황에서 리버플레이트도 되게 현명한 선택을 했네요. 30% 떼간다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한 3 여기서 30% 그러면 한 35M 정도 가져가는 건가? 네. 30M 35M? 가볍게 생각해도 500억 그러니까 500억 정도. 가까이, 네. 대박이다. 장사는 이렇게 해야 돼 진짜. 장사 이렇게 해야 되는. 뭐 그때 이 당시에도 되게 유명했대요. 네. 뭐 아르헨티나 리그에서도. 조규성이랑 오영규한테도 이렇게 30% 정도 30% 너무 세요. 못 가 이러다가 10%라도 10%라도 좀 조금. 30%는 되게 세게 딜을 한 거야. 왜냐면 맨유가 조규성 영입할 때 또 거금 지를 거거든요. 맨유 돈 아끼지 않거든요. 만약 영입하면. 근데 좀 생각이 났는데 엔조가 당시에도 첼시가 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리버플레이트에서 넘어올 때도 실제로 유럽 구단들이 되게 오퍼를 많이 했는데 벤피카가 픽을 하기 위해서 뭐 30%좀 달아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벤피카나 리버플레이트나 둘 다 장사하는 데는 그러니까. 진짜 도가 텄다 진짜. 아니 그만큼 잘하는 선수니까 증명됐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일단 엔조가 그 정도의 가격은 둘 다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래도 법으로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. 네. 근데 뭐 첼시에 오게 되면 뭐 첼시가 좀 어떤 롤을 좀 수행하게 될까요? 근데 사실 저도 엔조 경기를 그렇게 많이 본 편은 아닌데 엔조 뭐 경기 보기 쉽지가 않지. 뭐 챔스 검색을- 말고는 검색이랑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빌드업 할 때는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더라고요. 네. 거기서 빌드업 도와주고 약간 조르지뉴가 하는 거랑 조금 비슷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조르지뉴랑 차이점이 공격 가담할 때는 오프 더 볼이 조금 달라요. 확실히 뭐 젊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활동량이 좋아서 그런 건지 되게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고 이거는 약간 조르지뉴랑 좀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넘어온 지 반 시즌도 안 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첼시는 아마도 라이스 영입설이 되게 그죠. 옛날부터 되게 맨날 있잖아요. 라이스가 오면은 좀 해결이 될 만한 사실 원볼란치로 뛰기에는 수비력이 조금 아쉽고 사실 PL은 워낙 또 그런 게 공수전환이 빠르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엔조가 원볼란치로 쓰면은 좀 경험적인 차이도 좀 한계도 좀 드러낼 것 같고 그래서 파트너가 조금 경험이 풍부하고 수비력이 좋은 사람이 오면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폼 좋던 캉테 있으면 그렇죠. 약간 좋았을 그런 느낌이죠.
근데 저는 이 선수를 보면 느꼈던 게 네. 더 삼선에 뛸 선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해요. 왜냐면 너무 더 이선으로. 공격적이야. 약간 브루노처럼 더 올려야 된다는 더 느낌. 이선에서 뛰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뭐 어쨌든 되게 킬 패스도 되게 많이 찔러주는 것 같고, 네. 뭐 결승전 봐서 느꼈던 건 좀 탈압박도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. 좋죠.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수가 삼선도 좋지만 좀 더 앞선에서 뛰면 더 좋지 않을까? 뭐 킬 패스 되게 많이 해주기 때문에 주요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뭐 삼선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니까. 그리고 이선으로 가면은 마운트랑 또 근데 겹치는. 그러니까 근데 저는 과연 첼시가 엔조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. 아 그래요? 네. 왜냐하면 다 있어 선수가. 네. 그러니까 더 좋은 퀄리티의 선수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있을 만한 선수는 다 있어. 뭐 조르지뉴와 비슷한 롤을 수행하다 보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첼시는 조르지뉴 옆을 받쳐줄 라이스가 필요한데 네. 왜 엔조를 사지?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거 살 거면 라이스를 빨리 사지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웨스트햄에서 남겠다 하면 라이스의 이것도 알겠지만 네. 엔조가 뭐 팀의 뭐 리빌딩을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난 최전방 공격수 사야 되고 뭐 그러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최전방 공격수. 네. 첼시는 최전방 공격수거든요 무조건.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첼시의 이적이 좀 잘 모르겠다. 뭐 보엘리가 너무 성급하게 사려고 하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사실 이 금액은 이 엔조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겠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선택에 대해서 조금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맨유는 포그바를 영입해서 포그바 중심으로 좀 뭘 하려 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맨유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포그바 때문에 맨유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저는 포그바 때문에 무리뉴가 조금 쫓기듯이 나가고 포그바를 이렇게 살리려고 뭘 이렇게 막 중원 조합 짜다가 중원도 이도저도 아니게 되고 자꾸 들어 누우니까 그리고 가격이 높은 선수를 안 쓸 수가 없어요. 그냥 안 쓸 수가 부담이 돼. 없으니까.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 시즌 테나는 되게 과감하게 잘 쳐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터나는 그래서 종신입니다. 어쨌든 엔조가 뭐 첼시에 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곧 올 것 같아요. 네, 곧 올 것 같고 뭐 잘할지 말지는 까봐야 아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. 맞아. 아니 와서 더 잘할 수도 있잖아. 그렇죠. 우리가 모르게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. 사실 뭐 최고의 무대에서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못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금액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이 첼시에서 꼭 필요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부가 붙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도 잘하면 다 없어지는 반다이크 뭐 1,000억 대려왔을 때 너무 비싸다. 수비수가 무슨 1,000억이냐 했는데 누가 아깝다 생각해요. 네. 박앤세일이죠 지금. 박앤세일이지 지금 생각하면. 더 비쌌어야 됐어. 내가 볼 때 한 1,500억에 갈 만한 선수 반다이크 같은 선수야. 네, 그렇죠. 어쨌든 뭐 엔조가 오게 되면 좀 기대는 됩니다. 그래도 되죠. 월드컵에서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를 또 PL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엔조 얘기도 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